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약국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시면 계시죠. 서울약국의 한지섭 약사 자리에 모셨는데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에게 이제 건강 정보로 여러 식품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으로 좀 유익하게 꾸며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가장 많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적인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 무슨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많이 한인 사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 우리 한국 분들은 평균 수명이 막 60세도 안 되고 그럴 때 그때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 보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놀고 그냥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정말 아프지 않게 장수해야지만이 100세 시대의 그 삶의 질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 건강 식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어떤 게 유익하고 그다음에 효능,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복용하는 방법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어떤 것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유산균이에요. 아, 유산균. 예. 유산균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보통 우리 그냥 그 일반 뭐 프루트나 이런 걸 마시지 약하기는 저희 안 하는데 그렇군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보통 유산균이라고 하시면 또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균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몸에 나쁜 세균이 아닌가 말씀을 하시는데 유산균은 몸에 좋은 균이고요. 예. 예, 그래서 유산균은 장 속에서 네. 이제 있으면서 몸 안에 이제 유익한 기능을 해주는 네. 균이고요. 몸 안에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아, 그래서 뭐 세부적인 이름들이 있는데 뭐 유익한 균들이 있고 유해한 균들이 있어요. 네. 유익한 균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머니한테로부터 산모로부터 받아서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모유수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들의 이제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네. 그 다음에 또 그 영양 섭취나 이런 또 면역 체계 붕괴 이런 것 때문에 네. 유익균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유해한균이 점점 늘어나서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만성 변비나 네. 소화불량,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유산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변비들은 상당히 많이들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유익한 균이 있는 게 있고 유해한 게 있는데, 이 유익균이 없어지면 유해균이 아무래도 더 이렇게 막 좀 활발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변비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좀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게 유산균이지만 네. 점차 그게 파괴되고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네. 반면에 몸의 유해한균은 사실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불규칙하게 이렇게 뭐 식습관을 불규칙하게 네. 가져가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약의 오남용에 의해서도 많이 그런 밸런스가 파괴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뭐 과로 많이 하시고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역시 그래요. 몸 안에 유해한균이 많이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가장 이 유산균 건강식품이 우리에게 인체에 좋은 건, 효능이 있는 건 지금 조금 전에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화불량하고 변비 이런 거하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소화불량, 그 다음에 변비뿐만 아니라 설사, 설사 자주 하시는 만성 분들. 설사,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유해균 중에 네. 한 가지가 이제 그 대장균이라고 해서 네네. 설사를 일으키는 뭐 장티푸스균이라고도 하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익균들이 떨어지면서 그런 그 나쁜 균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약을 먹는데 뭐 변비를 치료하는 약이 따로 있고 설사를 치료하는 약이 따로 있는데, 네. 이거를 먹어서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다 잡느냐 얘기하시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장 안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면역력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요? 예, 면역력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의 면역 체계를 또 올리는 데도 상당한 큰 네.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항생제를 요즘 이제 특히나 한국 분들은 항생제를 많이 드세요. 많이들 드시죠? 네. 예. 그래서 감기 걸리셨을 때 주로 이제 항생제 많이 드시고 네. 치과 치료나 뭐 그런 치료를 하셨을 때도 이제 감염을 예방하려고 네. 항생제를 드시고 감염이 생기신 경우에도 항생제를 드시는데 그 감염된 그 균을 잡기 위해서 드시는 항생제가 또 같은 균이다 보니까 유산균을 또 이제 많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면 항생제 최근에 한 1년 아니면 한 1년에서 2, 3년 사이에 항생제를 드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보면은 대개 면역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고 특히나 유산균의 마리수라고 하거든요. 유산균 예. 마리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항생제를 챙겨 드셔서 속을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한국 분들 좋아하는 것 중에 링게로하고 항생제 너무 좋아해서 이게 이제 문제도 있는데 오늘 그러면은 이제 좀 잠깐 좀 그 건강식품을 좀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복용 방법 또 그런 거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예. 이제 이렇게 두 가지는 네네. 이건 이제 아이들용, 키즈라고 써 네, 있군요. 키즈라고 이건 아이들용이라서 네네. 이제 그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물에 타 드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애플 소스나 뭐 주스 뭐 이런 데서 타서 드시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른들용은 그냥 캡슐로 되어 있어요. 캡슐로. 예, 그래서 이 캡슐로 되어 있는 거는 왜 캡슐로 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항생제 아니 네. 유산균이 예. 유산균이 모든 음식이나 유산균 약을 섭취했을 때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그 예. 장벽이 이제 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를 음식물이 통과를 하게 돼서 관문을 딱 네. 들어가게 되면 위산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되면서 그 유산균들이 상당 부분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떠먹는 요구르트나 예. 아니면 뭐 그 작은 그 중앙색 네네, 야구르트 예. 같은 거 거기에도 유산균이 상당수 들어있지만 네. 그 많은 수의 유산균들이 거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네. 죽은 상태로 장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캡슐로 된 폼이 위산으로부터 이제 그 유산균들을 보호시켜서 장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숫자가 써 있잖아요. 예. 30 30빌리언, 예. 20빌리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구르트 같은 거는 네네. 보통 한 요만한 그 병에 한 1억 마리에서 10억 마리 정도 네.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면 여기는 지금 100억 마리, 200억 마리 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훨씬 이제 이건 장에 내려가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 살아있는 예. 유산균을 장까지 내려다 보낸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작게는 10빌리언에서 네. 30빌리언 그리고 네네. 많게는 5, 60빌리언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약을 드실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식후냐 식전이냐 또 어느 때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냐 한데 어때요? 유산균 같은 경우. 그래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모든 음식물과 약, 뭐 입으로 네. 먹는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관문이 위이기 때문에 네네. 식사를 하시면 위산이 분비가 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식사를 하고 나서 위산이 분비되고 나서 약을 드시면 음. 이제 아무리 이게 캡슐로 보호된 것이라고 해도 네. 많이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먹는? 식전에 공복 시에 아. 근데 물을 뭐 차가운 물 한 잔 드시고 네네. 예. 그러고서 드시면 위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장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식전에 드시고 그다음에 식사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네. 되면은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저 가장 과정이죠. 예. 그럼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복용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하루에 3번씩 드시는 것도 있고 한 번만 드시는 것도 있고. 그러면 먼저 약사님께 나는 어느 증상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 어떤 식으로 복용하라고 말씀해 주시겠네요. 예. 네, 일단 약국 오셔서 이제 유산균에 대한 네.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본인한테 특화된 유산균들을 네. 이제 골라서 예. 저희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리고 아까 구입할 수 그 있게끔 20, 30 요것도 예. 그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센 걸 드실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드시고 네. 초반에는 좀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셔서 네. 약의 중요한 건 꾸준히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 3일 드셔서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네. 한 2달, 3달 정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약하게 시작하셨다가 네. 점점점 이렇게 마리수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좀 튼튼한 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건강식품 유산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건강식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